벌칙에 바싹 벌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생에서 그 밤잠도 못 잔 2년 7개월 번 1억 1600이란 돈을 다 날리고 내가 두만강 넘어서 여기까지 오는 그 정신만은 내가 깨지 말자. 제가 식당을 정신밥 보리밥 했어요. 찌개 뭐 반찬 해가지고 거기 반찬 한 7가지 나가면 이제 찌개까지 나가죠. 나마다 호텔 건설할 때니까 이 사람이 멍땅 우리 집을 쓸어 오다 나니까 우리 집은 한바집 식당 같은 장사를 했지. 내가 비법이 있었나요? 있었지요. 그때 당시 막걸리를 한 주전 다 5,000원 할 때 네. 했는데 이 남들이 아예 하는 이 빗가루 내야 되겠거든. 눈맛 이래서 부추를 갈아서 밀가루에다 섞어서 파란 부침개, 당근을 갈아서 빨간 부침개, 단호박 써가지고 갈아가지고 노란 부침개, 이래서 부침개를 요만하게 색깔을 3개로 해가지고 조화로 맞춰서 한 세트 3,000원씩 팔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완전 사람들이 이게 맛있다고 계란을 하나 이어서 같이 부침개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부침개가 별 맛이다는, 그러니까 그때 이 아이템이 생각난 게 남보다 없는 거 해야 되겠다는 아이템을 생각해서 요리를 했죠. 정선 보리밥, 저녁 보리밥 했는데 이거 저 동동주 술을 하나 더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술을 또 마셔요. 저녁이 되면 술을 또 팔자 해가지고 주방 이모 홀서빙이 10시에 퇴근하면 나 혼자 술을 팔았어요. 그다음에 내가 그 술을 팔 때 저 사람들이 술꾼들을 어떻게 좀 더 끌겠는가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했죠. 이게구나 하고서 서울 하루 또 출장 왔죠. 낙원 악기 상가에 가서 내가 북한에서 해군무 쳤으니까. 진짜? 야, 그래서 해군무 잘 쳤으니까 북한에는 해군이 계량 해군이라고 쏠려다니.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계량 해군이 없죠. 바이올린이 똑같죠. 그래서 바이올린 하나 사가지고 미국 내려갔죠. 그때 바이올린이 30몇만 원짜리로. 그래서 미국 내려가서 저녁에 이제 술꾼들에다가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려고. 주방 홀 이모 딱 퇴근한다면 10시부터는 술을 팔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바이올린 아리랑 한 곡도 해주지요. 딱 해줬는데 그다음에 이 바이올린 그냥 해주는 것도 이거는 내가 이게 자본주의에 공짜로 해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얘기 했다가 나는 술 다이 먹는데 우리 사장님 북한 사장님 뭐 한 곡도 또 하지 뭐 이렇게 되면 오늘부터 돈 달라고 10,000원 주면 한 곡도 하겠다. 팁 달라고 아무 데 가면 팁 줘야 노래하는데 내 주방 가서 부침개를 부쳐주고 막걸리를 퍼다 준데 내 바이올린 해라면 내 섭하지 않냐고. 팁 10,000원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팁 10,000원씩 받으면 한 곡도 해주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때 당시에는 카드가 별로 좀 없었어요. 막 현찰을 줄 때지. 앞치마에 누울상 현찰이 굴뚝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일 끝나는데 술꾼들이 안 가요. 새벽 막 5시까지 앉아있는 거지. 집을 못 가다 나니까 그 다음에는 벌칙에 바싹 벌어야 되겠다 하고서 주방 뒤에다가 컨테이너를 가져다 놨어요. 컨테이너의 문하고 주방 문을 이렇게 연결했지. 그래가지고 주방 문 특유는 집에 들어가 그걸 자게 사와기를 하나 넣고 그리고 그 사와기를 식당 하수도에다 이렇게 연결해 놓고 들어가는 것도 씻고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돈은 힐세도 없어요. 앞치마를 들들들 말아서 베개에다 넣고서 그 컨테이너 또 컨테이너 들어가서 그냥 그걸 자지요. 그래 새벽 5시에 들어가면 6, 7 한 날에 박으면 9, 10 한 4시간 자고 눈 뜨면 또 주방이 뭐 열심히 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 어떻게 하니까 뭐 오늘이 할까요 하면 내 또 장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세도 없어요. 나는 이게 자본주의구나. 이게 정말 내가 노력한 대가는 내데 오는 행운이라는 걸 특별미를 내 사람들이 또 맛보기를 또 했죠. 그래가지고 옥수수 국수 있잖아. 그거 요만큼 맛보기를 또 해줬으면 맛있다면 또 해서주고 그리고 북한식 우동 칼국수로 삶아가지고 찬물에 막 비벼서 씻고 감자, 당근, 돼지고기를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서는 전분가루에다가 된장을 같이 풀어서 싹 뿌려서 내서는 국수 위에다가 우리 북한에서는 북한 우동 짜장면 그렇게 해 먹었잖아요. 북한식 별미로 그거는 그냥 서비스로 막 이렇게 주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막 모이게. 팥주고 또 때로는 한 솥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인데 서비스를 막 줬죠, 내가. 북한 사장이 뭐 솜씨 좋다는 둥, 그 다음에는 재능이 좋다는 둥, 북한에서 부자 됐다는가, 뭐, 바이올린도 어떻게 치냐고, 뭐, 북한에서 잘 사네, 바이올린 치지 않냐며, 뭐, 그 다음에 북한 얘기를 뭐 해달라는 둥 하면 또, 말을 또 하기 싶어서 북한에 대한 또 자랑을 하면 술꾼들이 또 그 얘기를 듣겠다고 막 온단 말이야. 내일 저녁에 북한 이야기 일부만 한다. 그 다음 다음 주에 2부 한다. 어느 날 하면 그 다음에 야 저 설매식당 사장이 내일 북한 이야기 해준다 하면 술꾼들 술을 마시면 북한 이야기 들으려 모이는 거지. 그리고 그때 차도 새 차를 빼서 뭐 운전면허 따지 아들이 그때 당시는 아주 대학을 다닐 때니까 그 아들이 뒷받침 해줘야 되지. 아들이 다 차를 하나 쏴주지. 그때는 돈이 막 들어오니까 내가 이 세상에 최고인 것 같고 근데 2년 7개월 딱 했어요, 술. 근데 2년 7개월도 마지막에 지쳐서 일어못 나겠더라고.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잠을 못 자고 돈에 미쳐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태어났다 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북한에서 내 자신감, 추진력, 열정 이게 뭐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를 넘어가면 박사지 나.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거기서 2년 7개월 동안 1억 1,600을 벌었으면 그때 1억 처리라는 게 대단히 컸어요. 그때 당시는 서울시 집을 한 채 쌀 때 아파트 하나. 근데 그때 그 아파트를 쌌으면 지금 남아 있었지 않겠어요? 네, 뭐 사셨습니까? 근데 인생이 내리막이 있으면 올리막이 인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올리막이 인생이 있다는 거. 내가 겪으면서 파란만장 인생을 북한에서 살았지만은 한국에 와서도 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 탈북자 양로이란 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대전 가수원동에다가 아까 우리 집 있던 거긴데? 원불교 재단에 거기 노인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네. 1층부터 3층까지는 큰 건물이 보증금은 5,000원 넣고 아이고 무슨 통도 크셔. 그러면 월세가 있잖아요. 네. 한 달에 150만 됐어요. 그 통일부에다 말해가지고서 나 성공 케이스니까 성공 케이스는 하나는 초청하더라고 또. 네. 그래서 하나는 교육을 다녔어요. 차 운전하고서 막 교육 가서 뭐 하고 그렇게 하면 성순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나는 이번 기수 졸업할 적에는 한 번에 그때는 막 130명씩 나오더라고. 노인네들이 혼자 나온 노인네들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살다가 자식 없이 연고 없는 네. 그 노인네들이 오면 외롭게 산다 해서 나는 또 거기하고 말해가지고 이 노인네들을 케어를 하느라고 내 센터로 다 데려갔어요. 센터에 그때 당시 13분을 내가 모시고 있었어요. 같이 공동 생활하는 그런 센터. 그런데 그때 당시는 복지가 나오면서 요양시설들을 그때 당시 시작했어요. 2010년도에. 그러면 요양시설들은 다 허가내줬는데 양로시설이란 거는 허가를 안 내줬어요. 정부가.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인맥 아무것도 없지. 그저 오직 나가자. 이거밖에 나가자 정신밖에 없었고 정열밖에 없었어요. 네. 대전에 뭐 연고도 없는데 가수원동에 뭐 동사무소도 모르고 뭐 구청도 모르고 이런 시점에서 양론을 하겠다는 건 뭐 정부가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1년 3개월 매출이 있으니까 뭐 보증금이 다 빠져나가고 깎아먹고 더 이상 유지 못할 처지게 되니까 그 13분 노인네들을 한 분 한 분 가겠다는 대로 다 가서 또 집까지 또 이렇게 받아주고 어찌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껍벅해서 또 돈 말아먹고 5, 6개월이란 것도 다 지나가더라고. 그때 고생해서 그 밤잠도 못 잔 2년 7개월 번 1억 1,600이란 돈을 다 날리고 오늘 갈 곳이 없는 게 오늘 또 잃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나던가. 북한에는 아들을 데려오고 엄마를 데려오자면 내가 두만강 넘어서 여기까지 오는 그 정신만은 내가 깨지 말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 이런 정신이 딱 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를 가자. 매를 맞아도 군대가 맞자. 그때 이게 머리 딱 치더라고. 그 하나원에서 주는 이렇게 바퀴 가방 있잖아요. 네. 거기다 옷만 다 잡아놓고 주머니 딸랑 돈이 8만 원 있었어요. 네. 8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갈 데 올 데 없는 게 서울에 하나원 같이 난 언니네 집에 무작정 들어갔어요. 언니 나
집을 잡을 때까지만 언니 집에 좀 있자. 근데 저 아들이 문제예요. 대학을 저는 졸업했어요 이제. 네.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해서 아들인데 또 꼬셨지. 네 어떡하겠냐. 영어가 딸리지 않냐. 네 해외에 가라. 또 배우겠다고 캐나다로 보냈어요. 2년 6개월 있었죠.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로. 신청해서. 예, 신청했는데 안 주는 게지. 네. 집을 다 받고 막 부산은 받았댔지. 청주 국민임대 받았댔지. 그래서 나는 주택공사 찾아갔어요. 직접. 비서실에 들어갔어요. 사장 비서실에 들어가서 아버지 국가유공자 증서 가지고. 주머니에다 차고 들어가서 비서리가 머리 부끄러웠어요. 네. 공포로 자식을 태어나서 이 사회와 정착을 하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기 다 당하고 집 보증금까지 다 날리고 나니까 갈 곳이 없는데 집만 주세요. 이 옹치를 들여놓고 눈 감고 살 수 있는 집만 주면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국가유공자 증서를 내놓으니까 딱 한지 가 있으라 하더라고. 아버지를 팔아서 아버지의 네. 그 국가유공자 네. 증서를 일시지공사, 주택공사 공사에서 이게 인정을 해주고 딱 해서 아무나 또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완전 띠를 썼더니 이렇게 예, 막 했지. 막 도와주시 막 했지. 그렇게 됐더니 3개월 만에 주더라고. 상계동 지구 하나 받았어요. 아파트로.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지구 받으니까 진짜 망했던 사람이 일어서겠다는 용기가 팍 올라오더라고. 사람들이 힘을 주더라고. 힘을 주. 보시기. 네. 근데 지구 들어갈 때 보증금이 또 있어야 돼. 네. 보증금이 813만인데 네. 그 보증금도 없는 표. 그렇게 깨끗 완전 망해서 다 말아가 드셨네요. 네, 아는 친구들 가서 야 어떡하겠냐. 지구 들어가자니까 니 나를 얼마 도와주겠냐. 그러니까 500만 원 주겠대. 그래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이면 또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저 집을 받으면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더라고. 집 담보 대출을. 네. 그래서 또 담보 대출을 500을 했어요. 200원을 또 냉장고 TV를 싸놔야 돼. 네. 그건 또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해놓고 안착 좀 되더라고. 음. 아, 내 마음을 좀 추스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스리게 되면서 다시 섰지요. 그래 다시 서면 야 내가 할 일은 내 아버지 불쌍한 내 아버지 명의를 하자. 그래서 2012년도에 북금포로 사무실을 찾아갔죠. 그래 가가지고 내 이 일을 좀 하면서 하겠다. 그럼 뭐 주머니 돈이 없는데 교통비도 없는데 어디 가서 망했다 말은 입이 자존심 다물고 있고 다물고 있고.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는 횟집에서 서빙했지. 그러니까 서빙하니까 저녁에 80만 원 주더라고. 네. 생계급여 그때 당시엔 또 신청했어요. 네. 망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50만 원 하면 140을 또 계속 모으죠. 그 돈을 종잣돈을 해가지고 요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 오라 했죠. 그 돈이 좀 모아지니까 아, 내 아버지 유해를 이제는 모셔오자.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유해를 모셔오게 되네. 그래서 아버지 유해 모셔올 돈을 장만했죠. 그래가지고 모셔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7천만이라는 빚을 지게 됐어요.